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 3입니다. 네,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네 번째 시간. 메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 소나기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도 시원한 소리 비가 쏟아집니다. 자, 오늘의 소리 요정은요, 장원일 씨. 어서 오세요. 네. 소리 요정.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원일입니다. 네. 요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출연하시는 교수님도 네. 요정은 좀 네, 하시길래 아, 그래요? 그냥 진이로 가라. 진이. 약간 진이 느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요정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쵸. 네. 예, 괜찮습니다. 요정 중에도 덩치 큰 요정이 있습니다.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 소나기를 청취하는 이 청취자 한 명으로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걱정요? 이게 모니터를 하셨나? 왜요? 네,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상태라서 눈물샘도 좀 하작가가 계속 저보고 언니라 부르는 바람에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리 요정님이 좀 눈물샘과 웃음샘 많으신 편인데 오늘 또 잘 준비하고 오셨겠죠? 예. 자, 오늘 든든한 소통형 동명대학교 언어치료 청각학과 박성일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항상 그랬지만요. 이 들리심을 통해서 가족과 연결이 되고요. 네. 이 세상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루하루가 참 기분 좋은 하루하루 요즘입니다. 언제나 또 기분 네. 좋게 오시니까 네. 저희도 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럼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이번 주는 금요일 지금 방송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음악이 아니라 감동으로 함께 갑니다. 우리 소리 요정과 함께요. 자, 첫 번째 사연 거제도에서 우효연 사회복지사님이 보내주셨는데 뭐라 하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할머니를 위한 얘기라고 네. 해요.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우효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거제도 섬마을에 있는 저희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낙이고 아주 소중한 공간이에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기에 경로당에서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대화도 하시면서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내시는데요. 오구련 할머님도 매일매일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이십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좋아하는 경로당이 갈수록 마음 불편한 힘든 곳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구련 할머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노 거든요. 다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 뭐라 하는데 뭐라 하노 하고 매번 되묻는데요. 다른 어르신들은 자꾸만 물어보니까 귀찮고 불편하신 거죠. 할매, 저자 텃밭에 보니까 상추가 너무 많이 컸네. 그거 어서 뭐야지? 뭐라고? 뭐라카노? 아이고 참, 저자 텃밭에 상추가 컸더라고. 근데 사람을 자꾸 치면서 물어보노.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노? 뭐라 하노? 네, 오그란 할머님은 정말 듣고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뿐인데 급한 마음에 다른 어머님들의 몸을 손으로 치거나 살짝 꼬집으면서 물어보니까 갈수록 오그란 할머님이 옆에 오는 것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큰 오해가 생겨 감정이 크게 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할머님 조카분이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할머님이 다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자 조카분이 농담으로 한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모 와 그러지? 와 자꾸 딴 말을 하노? 우리 고모 바보가? 그 말을 듣고 오그련 할머님이 노발대발 하신 거죠. 뭐? 바보? 니도 내를 지금 바보 취급하재?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내를 바보 취급한다. 어째 내한테 이러노? 아이고 참말로.
할머님이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르신 마음이 크게 다치진 않았을까 걱정도 됐고요. 다행히 오구련 할머님과 잘 얘기해서 마음을 풀고 다시 경로당에 오시고 있지만요. 어르신은 잘 못 알아들어 오해가 생길 때마다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고 좋아하는 경로당도 더 즐겁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할머님이 더 이상 외롭고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구련 할머님의 소리나눔을 위한 사연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라 하노라는 말을 그쵸. 가장 많이 쓰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리면은 그러지 않으실 건데 잘 네. 들리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뭐라 하노 이렇게 이제 자꾸 되물으신다는 네네. 건데 근데 답답한 마음에 다른 어머님들 몸을 이제 살짝 터치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 하노 정말 근데 좀 불편하시다 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유, 경려당 오시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님들과도 잘 지내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사님에게도 귀에 할머니 입을 딱 붙여가지고 뭐라 하노 모르실 때가 많다 그러시거든요. 우효선 사회복지사님의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라 코노 하는 이 말이 습관이 될 정도로 귀가 많이 안 좋으셨었거든요. 동네에서도 조금 놀릴 정도로 속상해하고 자존감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보청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여기에 와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보청기 본도 뜨고 이제 잘 들릴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이거를 거제시청에 공문을 보고 공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고 자녀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병원 원장님에게도 감사하고 KNN에도 감사하고 시청에도 감사드리고 경상남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좋네요. 그동안에 이 오구련 할머님도 사실 속이 정말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의 상처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할머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구련 할머님이 직접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이쪽 귀가 통 안 들리. 못 들을 때 그 답답하지. 얘기할 때는 뭐 보통 소리는 이야기 듣는데 사사사사 이러면 못 들어. 저는 모른다. 묻지 말로 못 들으면 날로 천실히 취급을 하는 게 그래서 안 좋지. 그런 할매가 하나 있다. 15살 먹어서 회사를 땡겼는데 7년을 땡기다가 23살에 막설을 했다. 그 솔몬되는 공장. 시끄러웠다. 씻는 기계가 옆에 있었거든. 150명석 함께 있었는데 잘했다 우리.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더 버렸다 나도. 많이 더 버렸는데 시기도 많이 쉬고 봄 되면 놀러다니고 그랬다. 잘 들리면 좋지. 그랬는데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맨날 살겠나. 자랑하는 거 선생님 잘해줘서 고맙다 굳이 뭐 딴 건 아무것도 없고 안 그렇나. 이 선생님들도 고맙고 우리 동네 댕기는 저 선생도 고맙고 고맙다 말로 할 수 없다. 사람 귀 떼어주고 눈 떼어주는 그 보통 일. 야, 우리 할머님 시원시원하신데요. 네. 성격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 시원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귀 띄어주고 눈 띄어주는 거 그거 보통 일이가 그거. 이거 이 말씀은 가슴이 쿵 와닿네 네. 보니까. 손 만드는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기계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게 귀에서 이제 네. 듣다 보니까 이게 청력이 좀 많이 손상된 상태인 것 같은데 사람 귀 띄어주고 눈 띄어주는 거 보통 일이가 하신 네, 오구련 할머니 청력 상태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궁금해요. 예,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교수님이 귀 띄어 주셔야지요. 네, 오구련 할머님의 청력 검사 현장 저희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 바람 병원, 모르겠는데 저녁, 자역 맛, 남 맛, 낙 솜,
침, 숫, 십, 숫, 십, 들, 기, 배, 기. 어머니는 이제 전체적으로 안 들리는 정도가 좀 더 많이 안 좋으세요. 양쪽의 청력이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 중에서 왼쪽이 조금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머니도 청각 장애는 충분히 나올 정도고 감각 신경성 난청이에요. 고막은 문제가 없는데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하고 신경, 머리로 올라가는 청신경이 있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네, 많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서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송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도 하셨는데 이건 네.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청각 장애 정도 수준은요. 네. 양쪽 귀가 60데시벨 정도를 넘으면 장애가 되는 수준인데 네. 우리가 보통 20데시벨 정도라고 하면은 정상 수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0데시벨 정도면 엄청 많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60데시벨 정도도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달팽이관 그 안쪽에 있는 유모 세포, 청각 세포 이게 80% 정도 살아 있으면은 전음성 난청으로서 네. 이비인후과에서 충분히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청력이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 할머님처럼 달팽이관 이후로 함께서 온 상태는 그러니까 이과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 네. 그 부분을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태. 근데 그 감각신경성 난청 아까 교수님 데시벨 말씀해 주시고 네, 그랬는데 네. 저희 방송국에 있는 분들도 데시벨 검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조금 안 좋더라고요. 안 좋던 웬만한 이명이 있어가지고. 네. 헤드폰을 쓰고 이렇게 네. 방송하는 네. 분들도 안 좋은데 헤드폰 안 쓰고 있는 그 안 들리는 작가님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되었건 이 소리가 잘 들리질 않는 난청 증상이 생겼을 때 이거 치료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치료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귀에가 이제 문제가 어떤 뭐 이명이든 뭐 조금 안 들리는 먹먹하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이 원인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많이 나빴을 때 보충기를 꼭 안 해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난청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보충에 대한 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길수록 네. 효과 자체가 또 그렇죠. 낮아진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뭐라 하노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하는 오구련 할머님 이제 경로당에서 어머님들과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보충기를 착용하고 대화를 시도해 봤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죠. 어머니, 그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9, 89. 어머니 자녀들은 몇 명 있어요? 5. 5명. 아이고 많대. 지금 제가 소리를 그렇게 크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면은 어머니 어느 정도는 들릴 거예요. 괜찮아요? 예, 들리네요. 들려요? 예. 이 소리가 나는 나 입에서. 맞아요. 어머니 얘기하는 게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청력이 점점점 안 들리다가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렸어요. 야, 지금은 잘 들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소리 크게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어머니가 자기 목소리도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면 돼요. 네. 박성일이네. 네. 박실 똑똑다. 박승일이 똑똑다. 아유, 똑똑한 박승일 교수님. 이제 앞으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예, 지나가고 이제 교수님 들었어요. 박승일이 똑똑다. 아니 근데 교수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시지도 않으셨는데 네네. 대화를 편안하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 목소리 자신 들리는 거잖아요. 아 근데 네. 목소리가 안 들리셨다고 하니까 그거 좀 그렇죠. 근데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이제 굉장히 좀 작게 들리셔서 아, 내 말하는 그러다 소리가 보니까 이제 계속 저희 본인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보충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적절하게 자기 목소리도 잘 들리고 이제 뭐 뭐라카노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네, 듣고 싶은 말 다 들으시고 경로당에서 좀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루 종일 네. 귀에서 맴도는 소리가 한 번씩 있잖아요. 저 혹성 탈출 보면은 그 침팬지들 소리가 엄청나게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그러는데 아, 그거 오늘 뭐예요? 그 뭐 이렇게 환청이 들리듯이 네.
뭐 하루 종일 들리겠는데요. 박승일이 똑똑다. 하루 종일 들리겠는데. 아,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좀 이명이 있으신가 해서. 근데 원희 씨는 이명은 없으신가요? 이명은 없어요. 아직. 아, 근데 교수님 궁금한 잘하셨네. 게 저는 이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네네.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네. 들린다 안 들린다. 네. 이 소리라는 게 이게 지금 귀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는 내가 말하는 소리는 뼈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두 가지죠. 경로가 하나는 위도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네. 하나는 이 그 메스토이드라고 이렇게 이제 골도 뼈 전문 용어 나온다. 네, 네. 메스토이드. 네, 그 골도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녹음을 하다 보면은 네. 완전 좀 다른 소리잖아요. 내 목소리랑 다르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 진짜 네, 많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이제 녹음된 소리가 나와서 골도를 통해서 듣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서만 들어오다 보니까 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다가 어제 그 여기 저기 그 소나기 때문에 네. 한번 찾아봤어요.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가.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청력이 있고 네. 청각이 있고 네. 또 이제 세분화되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도를 통하거나 네, 네. 뼈를 통해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내 목소리고 맞아요. 지금 이 오구련 할머니 같은 경우는 뼈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내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였다는 그렇죠. 네. 이 난청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네. 내가 좀 난청이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테스트를 안 그렇죠. 거치더라도 그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대부분 좀.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내가 들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더 커지는 사람에게 거죠. 얘기하려고 그러면 크게 그렇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만 소리가 커지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와 원희 씨 대단한 그러게요. 방송 준비를 공부 많이 하셨는데. 와, 아니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시간 나오면 공부하는구나. 나는 아니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소리는 내가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그 우리가 기계를 만지는 분들이 네. 한 번씩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어제 분명히 세팅을 했을 때 정확하게 했는데. 했는데 소리가 분명했는데 네. 다음 날 들으니까 소리가 달라. 이건 내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만약 기계가 뭐 기계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뭐 하루 다음 날 뭐 캘리브레이션 하는 부분이 좀 잘 안 되면 보정이 안 되면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크게 뭐 습기가 많지 않으면은 자기 본인의 어떤 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달라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소리는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여러분 찾아봤어요. 참 원희 씨 같은 자세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방송을 그냥 듣지 마시고 듣다가 궁금해지시면 찾아보시고 찾아서 이거 그런 내용이구나 알게 되면 저하고도 좀 나눠주세요. 네. 4436님이 원일 형님은 요정이 아니라 요원으로 해야 돼. 그리고 나오네요. 원일이 똑똑다. 자, 우리 똑똑한 박승일 교수님 그리고 장원일 씨와 함께 3부에 가서 또 다른 분 만나뵐게요. 어반자카파 그대 고운 내 사랑.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감으로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대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네,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리 요정은 장원일 씨고요. 소리 요정보다는 소리 요원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긴 하네. 소리 네. 요원 괜찮은데. 아우, 네. 광고 나가는 동안 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교수님 이런 학생 탐나죠? 그렇죠. 잠깐만요, 마이크도 안 올렸네. 많이 탐납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네. 짤막하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소리에 관한 건데 저희 방송국에서 보면은 이 헤드폰 볼륨 제가 제일 크게 듣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크게 들어요. 정말 안 그 좋습니다. 집에서 질문 안 했잖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 집에서도 TV 소리를 굉장히 크게 듣는 편이고. 네. 근데 이게 청력이 나쁘냐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작은 소리가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고 전화 오는데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이게 귀가 청력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듣는 음력 대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되게 잘 들리는데 어떤 부분은 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망가지고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래서 난 네. 청력 좋다라고 자신하시면 안 그렇죠. 된다 네. 말씀이시군요. 망가지고 있는 중이네. 크게 근데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후배가 들어와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볼륨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렇게 들어야지 저는 이제 조금 편안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예민할수록 더 크게 듣는 분들이 또 있죠. 네네 그렇죠. 네. 일단은 고주파수 대역이 많이 안 좋으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볼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허. 네. 자, 그럼 좀 말은 또 작게 하는데. 자, 다음 질문은 방송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사연 만나봐야 되는데요. 과묵하고 무뚝뚝한 아들이 아들보다 더 과묵하고 무뚝뚝한 아버지를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참 과묵하시고 본인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남은 귀도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인데요. 5년 전에 청각 장애 판정을 받고 보청기를 구입했지만 지금 그 보청기가 잘 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친척 결혼식에 아버지와 함께 갔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반갑게 안부도 묻고 대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가족들 대화에 전혀 끼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는데도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아버지를 길 안쪽으로 급하게 잡아당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 귀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뭐 그래 알았다. 나 그냥 괜찮다.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저 괜찮다고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현재 장원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는데 안부 전화를 드려도 거의 잘 못 알아들으시고 아버지가 문자를 할 줄 모르세요.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꼭 선물해두고 싶은 이유가 생겼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아기가 한창 옹알이를 하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야야, 지금 야가 지금 옹알이를 하나? 아니 말을 하고 있는 기가? 예, 지금 옹알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가 아직 손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손주의 첫 울음, 옹알이, 웃음소리, 그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시면서도 소리는 그저 아버지 곁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이제 곧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처음 부를 날이 올 건데 그 소리만은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살갑게 표현 못하는 아들이라 죄송하고 더 보살펴 드리지 못하는 마음 이곳에서 전해봅니다. 네, 아들 최경원님의 사연이었어요. 아버님 평소에도 워낙 말수가 적은 분이신데다가 경원 씨도 살번 편이 아니어서 아버지가 잘 듣지 못하는 상황을 늦게 알아차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상도 하면은 떠오르는 부자지간의 대화들이 있죠. 이 표현들이 있죠. 그냥 살갑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마음은 따뜻한데 그냥 표현상으로는 밥 먹자. 그렇죠. 뭐 이 정도가 그냥 최대의 표현인 서투른 표현. 길게 하지 않죠. 그렇죠. 대화가. 그 어디
박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편이십니까? 뭐- 저는 굉장히 애교 많으실 것 같은데 아버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보통은 뭐 아버지하고는 그냥 필요한 말만 갱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근데 뭐 최근 뭐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조금 요즘에는 그냥 뭐 안부도 그냥 묻고 철이 좀 들어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무엇보다 소리 나눔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곧 돌잔치를 앞둔 손주가 맞아요. 할아버지 하는 그 소리를 아버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과 경원 씨 그리고 소중한 보물 손주와 함께 저희 제작진이 만났다고 하거든요. 경원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건설 쪽에 일하시면서 청력이 손상됐는데 이거를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좀 많이 놀랐었죠. 좀 착잡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전부터 이게 좀 잘 못 들으시는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몰아 들으시고 하니까 검사 받아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장애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통은 제가 문자로 보내서 물어보는 때가 많죠. 아버지는 문자를 할 줄 모르셔가지고 다시 전화하셨을 때 아버지 하고 싶은 말씀만 또 하시고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다시 문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엄청 답답했었죠. 몇 마디를 물어보는데 하루 이상 걸리니까 저희 가족이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오히려 그 다 같이 있으면 얘기가 안 되니까는 자리를 피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 좀 많이 안타깝고 제가 아기가 태어난 지 둘 좀 안 됐습니다. 아기 옹알이를 많이 하는데 그 소리를 아예 못 들으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소리가 좀 잘 들리시게 되면 아기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잘 웃는지 아기 목소리 듣고 이렇게 한바구석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주 지금 좀 전에 애기 아우, 너무 옥마리 귀여워. 소리가 너무 귀엽네. 광고 나오는 애기인 줄 알았어. 너무 소리가 맑고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들려드리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 들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소리인데 네. 아버님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아버님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잘 못하시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잘 되질 않으니까 전화로 안부 묻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 문자도 힘들고 어우, 답답하지 그러면. 이 두 분 다 아드님 입장도 그렇고 역시나 아버지 입장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장애를 몰랐는데 장애 판정까지 받으셨을 때 그 아들이 느꼈을 충격이 네. 꽤 컸을 것 같아요. 사연 본인이 인터뷰하면서도 굉장히 막 가슴이 네. 울먹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순 아버지가 느끼는 청력 상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과도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원래 윤축기는 어려서부터 안 들렸고 이 하나로 살았는데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하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헐수 보청을 했더만은 보청기 한 지 10년이 넘거든요. 그 요즘 갈수록 점점 더 안 들려 아주. 옛날에 어려서 물에 빠졌는 모양인데 부모들이 그냥 방치를 했는 모양이라 그래서 안 들리고 한쪽 귀만 살아 있었거든요. 한 50%만 들려도 보청기 하나 가지고 좀 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일은 없다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많지만 뭐 일단 들리기만 하면 좋겠지. 노래 잘해라든가 이런 게도 듣고 싶고 꿈이 잘 크고 있는 거 조금 있으면 말도 할 건데 그거 좀 듣고 싶긴 한데 아니 뭐 일단 새로 해주니까 고맙다는 얘기밖에. 표현이 뭐 지금 짧게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소망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손주 조금 목소리. 있으면 말도 할 텐데. 그러니까. 예,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TV에 나오는 노래자랑도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듣고 보니까. 근데 어렸을 때 벌써 한쪽 귀가 안 들린 상태셨는데 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쪽 귀까지 문제 생기고 아버님 기억으로도 10년 넘으셨다고 하니까 진짜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 네. 물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이 차게 되는 경우나 이런 네. 경우에도 청력이 손실되는 경우도 그럼요, 있습니까? 당연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그 과정이 웨이도 중이랑 그리고 내이잖아요. 근데 웨이 중이 부분이 뭔가 물이 차거나 소리 전달이 안 되면 당연히 소리의 한 30-40% 이상은 못 듣게 되는 거죠. 야. 네. 그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TV에서 막 노래자랑 이 노래는 이제 듣는 게 또 맛 아닙니까? 그럼요. 네. 들어야죠. 쿵쾅쿵쾅 이렇게 네, 들어야 네, 되는데 네. 근데 소리를 거의 들으시지 못하니까
보니까 거의 댁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하루 일과가 자막으로 TV를 보거나 집 근처를 그냥 산책 정도, 집 앞에 다니는 사람 구경 정도로 하루를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생각만큼은 심심하진 않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네.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를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렇죠.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최용선 아버님이 이렇게 난청 검사를 진행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아, 왜요? 이게 보통 앞에 있는 사연들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이게 사실 청력 검사를 진행해야지 아버님 청력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요. 네. 네. 그 검사까지도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님. 검사도 그래요? 힘들 네. 정도로. 걱정인데 잘 돼야 되는데. 그러게 이게 조금 힘든 상황. 아, 그래요. 그러면 똑똑하잖아. 한번 해봐요, 교수님. 그러면은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버님 지금 이 청력이 맞다면요. 보충기가 굉장히 어렵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잘하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 잠시만 일단 이게 너무 안 들려서 지금 이는 또 처음 듣고 일단 소리를 듣는 데시벨이 있거든요. 예. 이게 100이 넘잖아요, 아드님. 100이 넘으면은 이게 지금 안 들려요, 거의. 왼쪽은 반응 자체가 아예 안 나오고 오른쪽은 반응이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하는 소리 해야지 겨우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듣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입모양 보고 그냥 캐치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도 안 들려요, 거의.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님은 소리가 들려서 그렇게라고 이제 문답을 하신 게 아니고 네네. 지금까지는 그럼 입 모양만 보고 캐치를 하신 어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거의 그럴 경우라고 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제가 저도 20년 정도 경력이 되는데도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버님이 청력 상태에서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요 한 20% 30% 정도 그래요? 들릴까 하는 수준 정도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술은 어떤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다 난청이 있으면은 보청기를 하게 되면은 네. 못해도 한 5, 60% 정도는 듣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청기가 안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인공와호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아웃 들어갔어요. 달팽이관 안쪽에 이제 보청기를 인공적으로 삽입을 해서 듣는 수술이거든요. 야, 이게 뭔가 좀 불안한데. 그러니까 예. 검사 자체가 좀 그냥 힘들죠. 아버님을 위해서의 소리 나눔은 못 하시는 건지 보청기를 착용을 만약에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건지 그럼 보청기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예전에 있던 것도 거의 이제 무용지물인 상태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럼 교수님 이 소리 나눔 네. 어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한번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걱정된다. 네. 아버님, 제가 얘기하는 거 들려요? 야 들리 목소리가 억슬컨데 목소리가 억슬 커요? 들린다, 그래요? 일단 제가 조금 낮춰볼게요. 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영순 이건 너무 좀 작고 지금은 너무 작고 네. 그죠? 일단은 완전 다 올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살아 있네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보청기 하고 신경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입 모양을 보면서 해야 돼요. 입 모양 보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그나마 듣고요. 이제 좀 들리세요? 좀 나. 확실히 좀 그보다는 나- 훨씬 낫네. 아 그래요? 진짜 다행이네요. 네. 일단 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해주고 네, 대답을 네. 하셨거든요. 네. 아드님도 정말 다행이네 하시는데 네. 어떻게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그건 아니죠? 예. 일단 일반 보청기로는 안 들렸어요. 아, 안 일단 안 들려서 들리네. 이제 네. 특수 보청기를 좀 착용을 했고요. 사실 여전히 청력 상태는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답답함이 완전하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저 아까 들었듯이 어떤 소리는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어떤 소리는 이건 작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소리를 이제 듣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조금 전문 용어로 이게 누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누가요? 네, 누가 누가요? 네. 누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과 얘기할 때는 목소리를 보청기 착용했을 때는 네. 너무 크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천천히 입 모양을 보면서 네. 보통 소리로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하는 소리는
목소리는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인터뷰 중에도 옹알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면은 또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따스함이 그냥 막 쏟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계속 들리겠네요. 박승일이 똑똑딱. 특수보청기. 네. 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묵하고 무뚝뚝한 아버님이 사실은 이제 과묵하고 무뚝뚝하진 않은데 뭔가 잘 들리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욱더 그렇게 되셨을 그냥 수 있을 그렇게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더 되실 수도 네. 있었을 것 같다. 자, 일단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아버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전에보다 훨씬 낫거든요. 기분 좋아해. 너무 좋은데 손주 말하는 걸 꼭 듣고 싶긴 한데 지금 같으면은 손주 이야기하는 거 아마 알아들을 것 같아요. 두돌 세돌 되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 아들하고 가기에는 좀 서먹해요. 원래 부자간이라는 거 거의 그렇다 아닙니까? 저도 좀 무뚝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내미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중간 역할을 지금 며느리가 좀 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부자간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그 며느리가 조금 그나마 조금 더 사근사근해요. 영주야 사랑하고 고맙다. 너 때문에 아들하고 관계도 좀 좋아졌고 또 손주까지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아들한테야 경원아 아빠가 비록 내색은 잘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빠 너 사랑해. 고맙다. 야, 여기서 또 눈물을. 이게 사실 그동안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뭔가 내 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 있는 점점 더 불편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내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사실은 힘든 지경에 이런저런 표현들이 다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니. 야, 근데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씀 처음 해보실 것 같아요, 아들한테. 그러니까요. 그죠? 예. 이 방송이 정말로 좋네요. 아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한다 말도 못했었는데. 소나기 이거 누가 만들었대? 진짜 대단한 방송이네요. 아드님과 며느님 지금 듣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방송으로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 저기 방송을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아버님도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전화가 이제 네네. 그래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네. 전화 통화했었던 거를 지금 녹음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보청기를 지금 특수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 한 30% 정도 될까 했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교수님도 놀랄 정도의 그런 사연이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거 좀 힘들겠는데 하는 그런 분들도 하시다 보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검사를 진행 중에 이게 이제 모든 검사를 싹 다 하는 건 아니고 검사를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들리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셔서 그쪽은 보청기 하고 싶어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귀가 조금 더 민감성 있게 올라갔고 신경 부분이 이제 보청기를 좀 출력이 좀 센 부분을 들려드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듣는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앞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보청기를 착용하셨는데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아마 이제 사실은 아들하고 이렇게 관계 때문에 막 너무 살갑지 않다 보니까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좀 미안하니까 자기 어떤 좀 불편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보통 청각 장애를 받았을 때 아마 한 5급 정도 됐을 거예요. 아까 60dB 정도. 근데 그 부분에서 고막형 보청기가 있거든요. 기속형 좀 작은 거예요. 그거는 출력이 조금 약해도 청력 수준에 맞기 때문에 했었었는데 그게 잘 안 들리다 하다 보니까 청력도 또 중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70dB, 80dB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보청기가
안 되는데도 또 그러면 돈을 들여서 보청기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이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네. 그 들리지 않은 보청기를 또 계속 끼다 보니까 청력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90, 100까지 떨어지는 지금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청취하시는 중에도 보면은 궁금한 게 네. 보청기라는 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앞서 네. 이제 그 일반은 안 되고 특수 특수. 네, 네, 아끼던 네. 거 꺼내셨다면서요? 네, 네. 조금 출력이 좀 센 거. 이 보청기라는 게 어떤 원리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보청기는 좀 굉장히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 외이도에 착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메스토이드라고 골도에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시중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는 기도용 보청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웨이도에 착용을 하거나 이제 귀에 걸어서 귀걸이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보청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보청기 하나만 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경우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시기를 또 놓쳐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새로운 보청기가 필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도 이번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들리니까 네. 어느 정도 대화가 들리니까 뭐 나이가 들면서 뭐 조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쵸. 이때 보청기 그때가 신경이 살아 있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많이 아까 60대 시대를 넘어가면은 네네. 말 그대로 장애 수준 정도 되기 네.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신경이 이미 한 60%, 뭐 50%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은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 자주자주 체크하시고 자주자주 체크하시면 네. 좋죠. 이게 또 질문하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광고 나가야 되는데. 보청기를 하면은 이게 이게 청력이 좀 좋아지나요? 청력은 좋아지진 않고 좀 예방을 할 수 있죠. 네. 저 광고 좀 나갈게요. 네네네. 네. 네,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3. 오늘 아버님 혹시나 소리를 못 찾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두 분 다 소리 나눔이 잘 돼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일 똑똑다. 그러니까 똑똑한 네. 질문 많은 원일 씨. 오늘 사실 좀 여유 그래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또 학생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가득 찼어요. 저한테 원고 주지 마세요. 그리고 교수님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도 금요일 1시간,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이? 아쉽긴. 예. 근데 데시벨 검사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받아보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로 네. 놀러 오십시오. 네. 교수님 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질문 많은 학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는 질문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검사만 하고 올게요. 네네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I never let you go. So won't you say you love me? I'll make you so proud of me. We'll make them turn their heads every place we go. So won't you please be my little baby? Say you'll be my darling. Be my baby now. I'll make you happy, baby. Just wait and